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괜찮으니까 그래 괜찮겠지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시장만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고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 것인가에 대한 시그널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전 시황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나스미디어랑 인트론바이오 좀 흐름들 지켜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회원님들은 오늘 용돈벌이용 매매 일단 한 종목 좀 매도를 나갔습니다. 그 매도된 부분들은 옮겨가면서 또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결국에는 대형주 이야기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우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0.55%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해 종합 증시는 0.22% 상승 출발했습니다. 홍콩 항생 소폭 약세, 대만 각권도 소폭 약세 정도 수준이 나오면서 약보합권 수준과 강보합권 수준의 좀 아시아 증시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 지수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만 흐름들을 볼 때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매매를 직접 해보시면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우선 이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도 상승 종목이 300개, 하락 종목이 546개나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극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상승 종목이 417개, 하락 개수가 920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흐름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락 개수가 훨씬 더 우위에 있으면서 뭐 1000개, 막 900개 막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종목 매매에 대부분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실이 더 좀 쉽지 않은 수익이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좀 까다롭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까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형주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의 흐름. 글씨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이 마우스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조금 느는 것 같아요. 대형주의 흐름들에서 좀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은 웩더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글로 써서 좀 웃기긴 한데 웩더독입니다. 그죠? 요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웩더독 현상이 뭔지 아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웩더독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멍멍이가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세요. 멍멍이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꼬리를 흔들면서 이 몸통도 살살살 떨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꼬리를 흔듦으로써 몸통이 같이 떨린다라는 주식 용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꼬리는 선물 시장이고 몸통은 주식시장이죠. 그러니까 선물시장에 의해서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시장의 기초자산 가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될 텐데,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지수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을 형성하고 있죠.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 상위 200개 종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위 200개 종목을 선물시장으로 기초자산 가격을 연동을 해서 선물시장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의 수급들을 살펴보면 현물시장에서의 매도도 뭐 물론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선물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웩더독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7월 말부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도 많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그죠? 근데 또 매수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또 매도가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한 방향으로 쭉 매도하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일단은 매도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달 동안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7천 2조 여기 보시면은 2조 4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가는 모습이지만 사실 8월 달의 흐름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은요,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2천억 수준밖에 되진 않죠. 코스피 시장 규모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플러스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급락하는데 플러스라고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외국인 수급들이 막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점들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박살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 어디서 나타나 주는 거냐? 여기서 나타나 주는 겁니다. 여기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의 흐름들이 굉장히 뭐 9천억, 6천억, 6천억, 5천억 뭐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코스피 전체 종합 기준이죠. 종합 기준.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코스피 종목이 보시면은 종합 기준이 몇 개예요? 여기 상승 개수가 300개고 하락 개수가 500개니까 800개. 그다음에 보합 개수가 72개니까 한 900개 정도가 되는 종목의 전체 수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선물은 코스피 200 종목이라 했죠. 200개 종목만 위에 선별해서 900개 중에 200개 종목만 선별해서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급들을 살펴보면 얼마예요? 1조 7천억, 1조 1000억, 1조 3천억, 1조 5천억, 1조 3천억, 8천억, 9천억, 1조 9천억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선물 시장의 수급들이 유독 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겠죠. 왜 선물 시장이 이렇게 치우쳐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식 시장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예.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천천히 설명해 드려도 되겠죠?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보통 매매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이 되는 거고, 그죠? 주가가 떨어져서 매도가 이루어지면 손실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팔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분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비싸게 사죠.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떨어질 때 손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을 가지면서 주식시장이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좀 이어지고 있는데 선물이라는 구조는 어떻게 나오겠냐면 주식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선물이라는 구조는 자, 여기 또 주식 선물이라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주식 선물이라고 볼게요. 선물이라고 하는 구조는요. 말 그대로 선도 거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매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매도가 가능하죠.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제가 또 요것도 설명은 해드려요. 설명은 해드리지만 오늘 설명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청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청산. 그러니까 여기서 청산을 할 때는 매수는 매도를 하게 되고 매도는 매수를 하게 되겠죠. 매도한 포지셔닝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매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구조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식과는 다르게. 이 청산과 이 흐름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선물 구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매수 포지셔닝을 취했을 때 수익이 나는 방법은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셔닝을 취했을 때는 하락을 해줘야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의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수 포지셔닝이 취한 사람이 수익이 났다라는 것은 매도 포지션 취한 사람이 그만큼의 손실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사가지고 다 같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 더해가지고 결국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하게 짜여져 있으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가 굉장히 위험하죠.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을 알아야 현물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청산하는 매도가 진행이 되고 매도를 청산하는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매수세 이 매수가 똑같이 이름은 매수예요. 근데 이 매수와 이 매수가 둘 중에 어떤 매수인지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매도와 이 매도가 똑같이 매도 포지셔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매도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이거를 순매도라고 하고, 그죠? 요거는 청산매도, 청산매수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순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순매수는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선물에서. 그럼 시장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상방으로. 그죠? 근데 이 순매수가 아니라 이 매도를 청산하는 청산매수면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방 공격을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에 대한 멈춤이죠. 하락 멈춤. 그죠? 일명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 현금을 확보한 거예요. 청산을 한 거니까 포지셔닝을. 그러니까 같은 매수여도 색깔이 달라요. 이 순매도는 하방을 보는 부분이고 이 매도는 상방의 제한을 보는 겁니다. 현금 확보한 거죠. 상방 멈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구분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요 생각을 갖고 그대로 넘어와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제 미결제량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거 기억하셨죠? 그래서 요거랑 가지고 요 미결제량을 같이 보는 거. 이 미결제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순매수, 순매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미결제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순매수, 순매도를 했다라는 거고 미결제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청산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빗대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 8월 달 들어서 9천억이 들어왔어요. 8월 2일자에. 근데 8월 2일자의 흐름들을 보면요. 미결제량이 증감률이 2,500계약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과 개인 수급도 있으니까. 근데 미결제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매수는 순매수입니까? 아니면은 청산 매수입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순매수는 1번, 청산매수는 2번.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요것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대답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미결제량이 감소하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척하면 척이에요.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 다 우리 회원님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이거를 진짜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귀에 피가 딱지가 앉을 정도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청산 매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청산 매수는 뭐라 그랬어요? 하락 멈춤이라 그랬죠. 하락 멈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멈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조 5천억 들어왔는데 그날도 미결제량이 감소하는 모습이고 이날은 미결제가 또 증가합니다. 1조 3천억이.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1조 1천억 원어치를 8월 6일 날 매도를 했는데 이날 미결제량이 또 감소해요. 소폭.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순매도가 아니라 요 매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어저께 보시면은 10일 날 미결제량이 증가시키면서 하방으로 나왔고 8월 9일 날은 감소시키면서 3,500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매수를 청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죠? 매수 청산하고 매도 포지션 취하고 오늘 찍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들어온 게 여러분들 큰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림자 매매를 볼 때 현재 지수는 올라가자마자 청산을 해버리더라. 그리고 하방 포지셔닝을 취하더라.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이제 드디어 가나보다. 삼성전자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이거는 고고싱 장세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풀 매수를 땡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시장은 형편없죠. 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찍어 누르니까 지수는 너무 쉽게나 투심이 붕괴돼 버리는 개인 투자자들 다 털려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주더라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여러분들 저희 회원님들도 여기 계시고 우리 또 체험 회원님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제가 항상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올라갈 때도 그랬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계속 올라갈 장세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목 지금 늘리셔봐야 좋을 거 없어요. 한 종목 매도되면 그 다음 종목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종목이 많이 늘어나서는 좋을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해야만이 종목 대응이 가능한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종목만 가지고 추천받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위험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사실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넘쳐나요. 종목 추천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유튜브 한번 보더라도 내일 관심 종목 해가지고 올라오는 유튜브만 해도 수천 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종목 고르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쉽게 종목의 분석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잘 고르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종목만 잘 고른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려내리면서 밀리는 종목이 있고요. 좋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안 좋은 종목도 수익이 단타로 난다라면 그때 또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종목이에요 분명히. 근데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밀려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손절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저점 기회를 잡아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시장과 상관없이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그냥 밀려내리면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러면 오늘 시장이 밀려내렸어요. 근데 내일도 시장이 밀릴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가 높아지고 매수된 수량은 증가하면서 손실은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시장은 그만큼 미결제량에 의해서, 즉 선물 시장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장세. 그럼 왜 그런 컨트롤이 되는 장세를 보였느냐? 아무래도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글로벌 시장을 볼 때는 어저께 특히 그런 현상이 컸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혀 지금 특별히 우려될 만한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박살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괜찮으니까 그래 괜찮겠지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시장만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고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 것인가에 대한 시그널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빛가유님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나는 사람은 나고 못 나는 사람은 못 나는 거예요. 똑같은 시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목의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종목이 계속 수익이 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라고 계속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이 날 때 최소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수익이 날 때 수익을 크게 만들어가면서 이 복리 효과를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야 되지, 계좌 수익 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종목이 전체가 계속 수익 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자산 아닙니까? 위험자산. 그죠?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위험자산인데 어떻게 다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런 외떠독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옵션 만기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번 주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럼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느냐를 체크할 때는 뭘 봐야 되느냐?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환율을 봐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1150원을 그죠?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상단으로 뚫고 가면 조정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갭 메우는 자리 나오면서 1150원 이하권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 전반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수급은요, 대형주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막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대응하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걸 대응하고, 이러기 쉽지 않다고요. 왜? 여러분들 외국인들은요, 주식 투자만 하지 않습니다. 선물 매매도 하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주식 선물 매매도 하고, 옵션 시장에서 콜풋을 이용해서 변동성을 또 이용하는 매매를 하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많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는 따발총 하나만 들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권총도 있고 따발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요, 큰 물에서 노는 애들끼리만 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굳이 따발총을 들고 대포 쏘는 전장터로 들어갈 필요가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평화로운 장세가 오면 그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벙커에 들어가 있어 그냥 삼성전자 잡아놓고 벙커에 그냥 계속 버티고 있을 거야. 장 끝날 때까지. 평화가 올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어설프게 따발총 들고 다다다다닥 갈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총성이 오고 가는 대형주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선물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대규모 전투장에서 놀 게 아니라 소규모 싸움장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실적과 모멘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중형주 이런 쪽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멘텀적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피하셔야 된다. 대형주 반등 나와도 큰 반등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반등 나왔다라면 진작 나왔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왜?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면서 가져가 보셔야 되고, 그럼 어느 섹터군들을 봐야 되느냐? 지금은 딴 것보다도 일단은 중국 관련된 짱돌이 한번 좀 맞았죠. 네, 지금 조금 여러분 잊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최근에 중국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사교육 없앤다고 뭐 과외 학원 같은 거 못하게 해가지고 막아버렸죠. 그래서 완전 나가리 났고, 그 다음에 또 텐센트 잡아 불러들여가지고 족친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또 나가리 됐고, 그다음 또 이제 엔터 사업도 손본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중국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조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정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부분들 이후에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볼만한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반도체주 저는 좋다고 봐요. 반도체주. 근데 반도체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는 그게 오래 못 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봐야 되냐? 그 밑에 하단단의 부품주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부품주들. 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뭐 AD 칩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단타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뭐 SFA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부분들 최근 흐름들에서 뭐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왔다가 다시 눌림목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대형주 총성들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그런 쪽의 수급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자체적인 흐름들에서 또 개별적인 뉴스들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흐름들 보는 거 바이오주들도 나쁘지 않죠, 이제. 왜냐면은 여러분들 2분기 실적이 이제 8월 15일 전으로 끝납니다. 그죠?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난 종목들은 올빼미 공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적 발표되기 전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실적은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연휴 때 되면 기승부리는 올빼미 공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16일 광복절 대체금률이 지정되면서 주식시장 올빼미 공시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대체금률 확대로 반기보기보 제출 마감인들이 17로 변경돼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17일까지 결산을 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 지난주에 신규 회원으로 오시고 이번 주 신규 회원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주말까지 해가지고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우리 그거를 혼자 대응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오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시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나스미디어라든가 인트론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도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왜? 실적도 괜찮고. 그죠? 섹터별로서도 흐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섹터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서 흐름들을 좀 잡아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별이나 흐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죠? 또 자세하게 또 5장의 흐름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석에 대한 시황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또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